네 번째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이 시간에 강의하는 제목은 내장의 상호 간의 물리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검증해온 거는 내장의 5개 장만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 장이 또 있다는 얘기죠. 뭐냐, 소화기관이 있는데 간신, 비배, 심장만 여태까지 했지, 그 뒤에 담, 소장, 그리고 위장, 대장, 방광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또 설명이 돼야 인체가 어떻게 통일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공식을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각 장과 연계되어 있는 소화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소화기관이 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지를 하게 되면 이 간장과 연계되어 있고 표적이 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담입니다. 담이 간장고 혈관이 간장으로부터 나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의 신경이 담으로 가는 혈관을 지배하고 있어서 신축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 담은 동일체로서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거를 동양의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간을 음이라고 하고 이 담을 양부라고 해서 양부 이래 얘기해서 음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장에서 체부로 가게 되면은 옆에 경맥이라는 것으로 따라서 반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맥으로 반사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음양관계, 소위 물리적으로 동일돼 가지고 동일적으로 연계돼서 움직이는 기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움직이냐는 나중에 하고, 우선 먼저 동일체를 이루는 기관이 어디 있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심장하고 소장은 하나의 동일체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생리학에 보면은 그 인체 생리학에 나옵니다. 심장의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소장의 혈관도 같이 수축을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그걸 그대로 응용을 한다면은 지금 한 동일체를 이루고 음양을 이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비동맥을 통해서 위장으로도 혈관이 갈라지고 비장으로 갈라지고 취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비장과 위장은 동일체를 이룹니다.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고 같은 혈관 속에서 같은 혈액을 분배받으니까 한쪽으로 많이 가면 비장으로 많이 가면 여기는 위장은 적게 가고, 위장으로 많이 가면 여기는 적게 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동맥이 적어도 같이 수축되면 다 같이 똑같이 많이 가고 똑같이 적게 가는, 다시 말하면 혈관이 같이 수축되고 같이 이완되는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작용도 동일한 신경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은 그 기관의 기능이 방광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기관이 동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방광에서 이 마지막 그 관략근이 수축이 될 때 교감신경에서 수축되고, 그 다음에 방광이 수축은 부교감신경에서 수축이 되는데, 이 정맥을 사구째에서 걸러낼 때에 신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도의 소변이 차가지고서 꽉 차면 자연 법칙,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 법칙, 낙차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이 되는데, 꽉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구체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하고 신장의 기능은 동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광에서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그 압력으로 소변이 나가게 되면은 이 방광을 조이고 있는 교감신경이 억제가 돼서 이 소변이 나가면은 바로 사구체에서 소변 걸르는 기능이 살아나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은 여기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물리적 동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하고 대장이 문제인데, 폐하고 대장은 폐에 문제가 있으면은, 즉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반사신경에서 중추신경을 거치지 않고 즉시 소화기관으로 반사된다 이래 있습니다. 그럼 소화기관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소장, 위장 다 배석이 돼 있는데 나머지가 대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이니까 대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세박에서 얘기할 때 소화기관 하면은 간장도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장부의 동일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화기관이라고 해서 전부 간까지 포함시킬 건 없습니다. 분류하는 거는 그 목적과 또는 그 현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에서 이야기된 거는 제쳐놓고 바로 따로 독립시켜, 대장을 따로 독립시켜서 보는데, 그걸 기능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반사신경을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전체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인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가슴이 복식 호흡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열려야 폐가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치면은 그 압력이 내려가서 내장으로 대장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복식 호흡할 때에 복식에 수축하면 상부, 폐 있는 곳은 열리고, 폐 있는 곳이 닫히면 다시 배로 내려가서 배에 압력이 높아지면 배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몸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동일체를 이루는 이러한 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인체를 분류하는데 어떤 신경만으로서 한다든지 또 혈관만으로서 한다든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체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도 하나의 과학이지 꼭 생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구선에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생리학에서 밝혀놓은 건 전체 인체에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선에 판단을 해도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작용을 이제 그 작용면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 기능을 허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여 본다면은 우선 간과 담은 동일체가 돼서
동일한 신경이 작용하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속도가 빨라져서 혈액이 많이 들어가요. 혈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받는 조직은 팽대됩니다. 조직이 팽대되면은 소화기관, 소위 담은 수축을 해서 보관한 호르몬을 내뿜어야 되는데 수축을 통해서 바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팽개되어 있기 때문에 덜 들어갔을 때보다 수축하는 힘이 약해져서 내보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이 촉진되면은 담은 허약해지고, 허약해진다고 하는 건 뭘 가지고서 기준을 평가하느냐 하면은 신경이나 혈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작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교감신경이 들어가서 혈액이 들어가는 게 늦어지면, 혈액이 감소하면은 다음에 형성하고 있는 기구 형성하는 조직이 얇아집니다. 하기가 쉽죠. 적어지니까, 전체 기관도 적어지니까 이 수축하기가 아주 수월해진다. 같은 에너지 가지고 같은 수축을 할 때에 바로 쉬워지는데, 지나치게 수축이 돼 있으면 그것을 실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부교감 신경 가지고 수축하고 이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교감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음장하고 반대로 돼서 그 작용이 음장은 교감신경이 들어갔을 때 활성화되는데, 여기는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으로 활성화되는데, 여기는 교감신경이 하면서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직이 팽대되어 있어 수축이 힘들으니까 기작 작용하는 것이 허약하다. 그래서 허실 이렇게 되는데, 같은 신경 같은 저기가 가기 때문에 허실이 생긴다. 이것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의 허실 논리의 뒷받침이 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 같은 동일체로서 움직인다. 이 심장의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박동이 증가되면은 소장의 혈관이 같이 수축을 한다. 그러면 혈액이 빨라집니다. 혈액이 빨라지면 대소장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이 많아지니까 팽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절 운동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장, 심장이 항진되면 소장은 분절 운동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허실이 생긴다. 그 다음에 비장하고 위장은 동일체인데, 같은 기관인 같은 신경 신호를 받으면서도 한짝은 실해지고 한짝은 허해진다. 왜 그러냐? 이 비동맥에서 혈관이 양자로 사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비동맥이 수축이 돼서 이 위장이나 비장의 혈관이 더 많이 고인다. 그런데 이것이 위장의 혈관이 갔을 때는, 혈액이 많이 증가했을 때는 위장벽이 모두 팽대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부교감신경으로 작동을 하는데,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허해진다 이거죠. 그러나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혈액이 덜 가면 위축이 돼. 저것도 얇아지지만 기관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연동작용하기가 쉬워진다 이거죠. 부교감신경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러나 음장에는 혈액이 덜 가니까 기능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비활성화된다. 이래서
음양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폐와 대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동맥에서 확장되고 이완될 때 폐동맥이 확장되고 이완되면 즉시 반사신경에서 대장으로 반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꼭 반사신경이 대장으로 간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놓고 손해볼 때 호흡작용을 복식호흡하고 흉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에서 이 배에서 압력이 올라가야 이 흉부가 열려서 폐가 호흡할 때 숨을 쉬면 늘어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호흡할 수가 있죠. 그게 호흡하고 손에 다시 내뿜으면 적어지니까 이 흉부가 이렇게 쪼그라들죠. 좀 줄어들면은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서 복식 대장이 편하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다가 작용을 하게끔 인체 구조가 되어 있고 기능 작용이 반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허실이라는 걸 신경으로 다른 거 했으니까 다 신경으로 저거 설명이 돼야 한다. 또는 반드시 혈관으로 했으니까 반드시 혈관으로 저거 돼야 된다. 그런 법칙은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체를 이해하는데 학문 이론이 필요한 것이지 인체를 떠나서 이론을 위한 학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장에서 음양, 내장에서 장과 부가 일체가 돼서 돌아가는 것을 알 때만이 인체 전체가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 인체 내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체부로 반사될 때 자율신경이 체부로 반사하는 걸 혈관 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혈관 반사를 할 때에 오장에서만이 아니라 부에서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교감신경 반사 구역이 따로 있고 부교감신경 반사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와 같은 논리가 이해돼야만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장의 동일체가 움직이는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끝이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